쓸모 없는 년, 가정부라도 하게 해줬더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70살 가정부 한수림은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백만장자 회장 강일련이 방금 그녀를 발로 찬 거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지훈이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수림은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회장의 아들 지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참아온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35년 전 봄날 오후였습니다. 33살 한수림은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기가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수림은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일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수림아, 일련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림은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일련아, 제발, 우리 아기만은 안 돼. 일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가문에서 허락 안 해. 너도 알잖아. 신분이 맞지 않아. 수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 이 아이랑 같이 살게 해줘. 멀리 가서 조용히 살게. 그것도 안 돼.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키워야 해. 일련이 아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림이 몸을 돌려 아기를 감쌌어요. 안 돼. 내 아기야. 수림아, 힘들게 하지 마. 일련이 수림 어깨를 잡고 아기를 빼냈습니다. 힘이 셌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일련아, 제발. 수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출산 직후라 힘이 없었어요. 일련은 아기를 안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림아,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문이 닫혔어요. 수림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내 아기, 내 아기. 간호사가 들어와 수림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림은 이틀 동안 병원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일련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 뭔데? 돈이야. 새로 시작하는데 쓰라고. 수림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수림아. 일련아. 수림이 일련을 똑바로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 아기 이름이 뭐야? 지훈이. 강지훈. 수림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어요. 잘 키워줘. 제발. 잘 키워줘. 그럴게. 일련은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수림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수림은 40살이 됐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지훈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컸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일련이 들어왔어요. 수림은 숨이 멎었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일련아, 수림아, 나 좀 보자.
두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림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이련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수림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3달 전에 병이었어. 갑자기 악화돼서. 이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림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 뭔데? 지훈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수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와. 가정부로. 수림은 숨을 죽였어요. 가정부? 응. 지훈이 아직 어려. 7살이야. 엄마가 필요해. 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지훈이 곁에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련이 수림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엄마라는 걸 밝히면 안 돼. 수림은 주먹을 쥐었어요. 지훈이한테도 비밀이야. 평생 내가 입 열면 지훈이 인생이 망가져. 사생아 소리 들으면서 살게 돼. 그거 원해? 수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지 않아. 그럼 입 다물고 가정부로만 살아. 알겠어? 수림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볼 수 있었어요.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이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와. 주소 알려줄게. 수림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수림은 큰 저택 앞에 섰어요. 3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이 넓고 나무들이 울창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이련이 문을 열었어요. 왔구나. 들어와. 수림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거실이 넓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어요. 지훈이는 2층에 있어. 데려올게. 이련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림은 거실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련이 내려왔습니다. 옆에 작은 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7살 지훈이었습니다. 수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지훈은 작고 귀여웠습니다. 큰 눈에 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인사해. 새로 오신 아주머니야.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고 맑았어요. 수림은 무릎을 꿇고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안녕. 지훈아. 손을 뻗어 지훈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여기서 지훈이 돌봐줄 거야. 잘 지내자. 네. 지훈이 수림을 봤어요. 눈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수림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그날부터 수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정부로요. 아들 곁에 있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삶이요. 첫날 밤 수림은 지훈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수림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지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속삭였지만 지훈은 듣지 못했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어요. 수림은 지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해. 엄마라고 못 불러줘서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베갯니에 젖었어요. 하지만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
수림은 한참을 지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지훈이 잠들면 수림은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속삭이고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버린 채로요. 28년 동안요. 지금까지요. 수림은 이제 68살이 됐어요. 지훈은 35살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림은 여전히 가정부였어요. 여전히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이련은 여전히 그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입 열면 지훈이 인생 끝이다라는 말로요. 수림은 참았어요. 28년 동안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였어요. 그리고 수림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릴 거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수림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프라이팬에 붙이고 밥을 푸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28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지훈아. 잘 잤어? 네. 할머니는요? 나야 뭐. 늘 그렇지. 수림이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아침을 차렸어요. 지훈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림은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도 앉아서 드세요. 아니야. 난 나중에 먹을게. 왜요? 같이 먹어요. 지훈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수림은 잠시 망설이다 앉았어요. 지훈 건너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훈이 계란 후라이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해주신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왔는데 안 질려요. 수림은 지훈을 보며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지 못하는 게 여전히 아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넥타이를 매려다 서툴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다시 맸어요. 수림이 다가가 지훈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 옷깃을 만지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넥타이를 다 매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회식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수림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2층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느린 발소리였어요. 회장 강일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반백이 됐어요. 수림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일현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수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커피, 한 단어였어요. 명령조였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에 담아 일현 앞 테이블에 놓았어요. 일현은 여전히 신문만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수림은 뒤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일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너무 뜨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해.
수림은 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조금 섞어 온도를 낮췄어요.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련이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림은 거실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이련이 뭔가 시킬 때까지요. 10분쯤 지나 이련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림을 봤어요. 오늘 저녁 손님 와. 준비해도. 몇 분이신데요? 4명. 8시.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실수하지 말고. 네. 이련이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림. 수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 조심해. 알지? 이련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련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습니다. 수림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련의 명령을 듣고 지훈에게 엄마라고 못하고 혼자 참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후 2시쯤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하이힐 소리였어요. 회장 이련의 딸 강서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부인의 자녀였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수림 씨. 서연이 수림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수림 씨였어요. 네, 서연님. 점심 차려줘요. 샐러드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채를 씻고 썰고 드레싱을 뿌렸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10분 후 수림이 샐러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연이 포크를 들어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뭐예요? 드레싱이 너무 시큼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림은 물러나 서 있었어요. 서연이 샐러드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수림 씨한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정부인데. 수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 식사를 마치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치워요. 네. 수림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은 지훈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례했어요. 하지만 수림은 참았습니다. 항상 참았어요. 저녁 6시쯤 수림은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정렬했어요. 이련이 7시 반에 손님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중년 남자 3명이었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림은 음료를 따라 나르며 조용히 시중을 들었어요. 손님들이 사업 얘기를 나누는 동안 수림은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8시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림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림은 구석에 서서 필요한 게 있는지 지켜봤어요. 손님 한 명이 수림을 보며 이련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가정부세요? 네, 오래 일했습니다. 오래요? 28년쯤 됐죠.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8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이련이 수림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충성스럽죠. 입도 무겁고. 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계속 식사했어요. 수림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수림은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지운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회식에서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만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붓고 아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8살 노인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수림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지훈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33살이었어요. 젊고 예뻤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수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여기 있어. 내 곁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라고 못 불러줘. 미안해. 한참을 울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새벽 1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림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지훈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지훈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림은 10분쯤 기다렸다가 복도로 나왔어요. 지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림은 방 안으로 들어가 지훈 곁에 섰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조심스럽게요.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수림은 무릎을 꿇고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엄마 여기 있어. 내 곁에. 손을 뻗어 지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해. 엄마라고 못 불러줘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 베개에 젖었어요. 그래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 수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28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버린 채로요. 혼자 울면서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였어요. 진짜로요. 수림은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수림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지훈이 나타나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림은 꿈속에서 울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야.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현실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인 현실이요. 사흘 후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한수림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에 물을 받아 그릇들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림은 부엌에서 나가 현관을 봤어요. 지훈이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이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따뜻하게 데워놨어.
네, 배고파요.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어요. 식탁에 차리고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와서 먹어. 네. 지훈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림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지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수림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식사를 절반쯤 했을 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일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일연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물 드세요.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일연이 잔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저녁은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연이 술 취했을 때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일연을 불렀어요. 준비됐습니다. 일연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지훈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림은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봤어요. 일연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짜. 너무 짜. 수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손을 뻗어 국그릇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일연이 수림 손목을 붙잡았어요.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언제 가져가래? 수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연이 손을 놓았어요. 수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 건 안 짠데요. 넌 가만 있어. 일연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어요. 침묵 속에서요. 수림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분쯤 지나 일연이 소리쳤습니다. 수림. 수림은 황급히 나갔어요. 네. 물.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어요. 잔을 들고 식탁으로 가는데 발이 카펫에 걸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일연 정장 소매에 몇 방울 떨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림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수림이 냅킨을 집어들어 일연 소매를 닦으려 했습니다. 일연이 수림 손을 탁 쳐냈어요. 손 치워. 수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컸습니다. 수림을 내려다봤어요. 나이 먹으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일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림과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조심성이 없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진 거지.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실수였잖아요.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일연이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수림을 봤어요. 28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 이 꼴이야? 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일연이 수림 어깨를 밀쳤습니다. 힘이 셌어요. 수림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련이 수림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수림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엉덩이가 먼저 부딪혔고 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파. 신음이 나왔어요. 이련이 다가와 쓰러진 수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발로 수림의 배를 찼어요. 처음으로 겪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이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수림은 바닥에 누운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훈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훈이 이련과 수림 사이에 섰습니다. 비켜. 안 돼요.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련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넌 모르는 일이야. 비켜.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 돌봐주셨어요. 이럴 수 없어요. 가족? 얘가 무슨 가족이야? 이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가정부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수림은 바닥에 앉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수림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림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일어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훈이 팔을 잡아 지탱해줬어요. 이련이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쓸데없이 오버하네. 그러고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어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지훈이 수림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림이 지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밀고 발로 찼잖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다니까. 나 익숙해. 수림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익숙하다니요. 그게 무슨. 지훈아. 수림이 지훈 얼굴을 쳐다봤어요. 너 착한 아이야. 고마워. 할머니. 지훈이 수림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림은 지훈 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흘리면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지훈이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확실해요? 응. 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림을 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방에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수림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했습니다. 수림은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지훈을 봤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영원히요. 30분 후 지훈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세요. 방으로 가세요. 고마워, 지훈아. 수림은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아직도 떨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를 걷어 올려 봤어요.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련이 찬 자리였어요. 수림은 그 멍을 만졌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가족? 얘가 무슨 가족이야? 이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참았어요. 모욕도, 무시도, 폭력도요. 지훈 곁에 있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훈이 봤어요. 아들이 자기 엄마가 짓밟히는 걸 봤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수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수림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출산 기록, 병원 영수증, 오래된 편지들, 35년 동안 간직해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수림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모두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때까지요. 수림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였습니다. 더 이상 그냥 당하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수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어젯밤 맞은 배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으로 멍을 가렸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풀고 밥을 지었어요. 7시쯤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 잤어. 수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림을 봤습니다. 정말요? 어젯밤에.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림이 지훈 어깨를 토닥였어요. 식사 준비됐어.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으며 계속 수림을 힐끔거렸어요. 할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네.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회장님도 술 드셔서 그러셨을 거야. 하지만 괜찮다니까. 수림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어요. 8시쯤 강일연이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림은 커피를 내려 일연 앞에 놓았습니다. 일연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어요. 어젯밤 일은 아예 기억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어요.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수림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지훈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일연도 30분 후 출근했어요. 수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침대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증명서였어요. 35년 전 종이였는데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산모한 수림, 신생아 남아, 출생일시 1985년 4월 15일. 수림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두 번째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출산 비용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일연이 쓴 편지였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받은 거였어요. 펼쳐서 읽었습니다. 수림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다. 너는 새 삶을 살아라. 마이너스 1년. 수림은 편지를 접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번째는 각서였습니다. 이련이 수림에게 쓴 거였어요. 본인 강일련은 한수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할 것을 약속한다. 단 한수림은 아이의 친모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이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수림은 각서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지훈이 자기 아들이라는 증거요. 다섯 번째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수림과 이련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6년 전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때요.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수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새 노트였습니다. 펜을 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1985년 4월 15일 마이너스 지훈 출산. 연도와 사건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걸요. 35년의 기록이었어요. 수림은 노트를 덮고 서류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서랍 깊은 곳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됐어요. 확실하게요. 오후 2시쯤 수림은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안전금고 하나 빌리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수림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안전금고를 배정받았어요. 작은 금고였습니다. 직원이 금고 앞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넣으실 물건 있으세요? 아니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수림은 열쇠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복사하기 위해 동네 문구점으로 갔어요. 복사기 앞에 서서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출산 증명서, 병원 영수증, 각서, 편지까지요. 복사본을 새 파일에 넣었어요. 원본은 집에 두고 복사본은 안전금고에 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서 안전금고에 복사본을 넣었어요. 이제 증거가 두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수림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7시에 이련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수림은 부엌에서 서빙만 했습니다. 함께 먹지 않았어요. 이련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늘은 간이 괜찮네. 감사합니다. 수림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 수림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련이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수림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옆에 와서 도왔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제 일, 아버지한테 아무 말 안 하셨죠? 응, 안 했어. 왜요? 수림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훈을 봤습니다. 그게 더 나은 방법이야. 무슨 뜻이에요? 지훈아. 수림이 지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다니까. 수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림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한 일을 적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림은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가 뭘까요? 녹음이었습니다. 일련의 협박을 녹음해야 했어요.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수림은 서랍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쓰던 거였어요. 충전기를 꽂아 켰습니다. 아직 작동했어요.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잘 됐어요. 이걸로 녹음할 거였습니다. 확실하게요. 완전하게요. 하지만 일련이 협박하는 순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수림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방법이 떠올랐어요. 일부러 실수하는 거였습니다. 일련을 화나게 만들어 협박하게 하는 거요. 위험했지만 필요했어요. 수림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에 실행하기로요. 그날까지 준비할 거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림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지훈과 일련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수림은 조용히 서빙만 했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일련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손님 와. 저녁 준비해도. 몇 분이신데요? 5명. 8시.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중요한 사람들이야. 네. 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이었어요. 기회였습니다. 손님 접대 중에 일부러 실수하고 일련이 화낼 때 녹음하는 거였어요. 수림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확실하게요. 완전하게요. 그날 하루 종일 수림은 준비했습니다. 내일 저녁 메뉴를 계획하고 장을 봤어요.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봤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녹음 버튼 위치도 외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수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일련의 협박 녹음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했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수림은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손님 5명이 8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세팅돼 있었어요. 수림은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 들어 있었어요. 녹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일련이 거실에서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8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련이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손님들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림이 음료를 준비해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잔을 나눠줬습니다. 손님들이 사업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훈도 옆에 앉아 경청했습니다. 30분 후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림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나씩 내왔습니다.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반찬들이었어요. 모두 잘 차려졌어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림은 부엌 입구에 서서 지켜봤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수림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만졌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수림은 부엌으로 들어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일련이 좋아하는 비싼 와인이었어요. 병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일련 옆에 서서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요. 와인이 잔에 부어지다가 옆으로 흘렀어요. 테이블보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천에 번졌어요. 일련이 손을 멈추고 수림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수림이 냅킨을 집어들어 닦으려 했습니다.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와봐.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수림은 와인병을 내려놓고 이련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복도에서 이련이 수림을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대로 하라니까 왜 이 꼴이야?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 나이 먹으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지. 이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핸드폰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고 죄송합니다. 이련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수림과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너 요즘 이상해.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수림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입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감히 입 열면 지훈이 인생 끝이야. 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어요. 협박이 녹음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 해. 이련이 수림 어깨를 밀쳤어요. 수림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들어가서 제대로 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 네. 이련은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림은 복도에 남아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아직 녹음 중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어요. 수림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해냈습니다. 확실하게요. 식사가 이어졌어요. 수림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서빙했어요. 손님들이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이련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복도에서 수림을 불렀어요.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별말 안 하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지훈은 수림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 뭔가 숨기시는 거 있죠? 수림은 지훈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없어. 걱정하지 마. 지훈은 한참 수림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지훈아.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수림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입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감히 입 열면 지훈이 인생 끝이야. 명확했습니다. 협박의 증거였어요. 수림은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이 파일도 안전금고에 보관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한편 지훈은 자기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표정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지훈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봤어요. 1살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가 보였어요. 뒤에서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같았어요.
아니, 젊었을 때 할머니였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맞았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지우는 사진첩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다 모르는 거였어요.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어요. 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지우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내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수림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일찍 일어났네? 네. 할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수림이 손을 멈추고 지훈을 봤어요. 뭔데?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집에 오셨어요? 7살 때부터. 내가 7살 때. 그전에는 저를 본 적 없으세요? 수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어제 옛날 사진을 봤는데 제가 더 어렸을 때도 할머니 같은 분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수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건 착각일 거야. 정말요? 응. 나는 내가 7살 때 처음 왔어. 지우는 수림 눈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훈아. 수림이 지훈 손을 잡았습니다. 너 알면 안 돼. 아직은.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할머니, 대체 무슨. 지훈아, 제발. 수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묻지 마. 내가 알면 다 무너질 거야.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림은 지훈 손을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었어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관련돼 있었어요.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낼 거였어요. 스스로요. 출근길에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점심시간에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어요. 이틀 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우는 신청을 완료했어요. 진실을 알아낼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느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이틀 후 화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에서 한수림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림이 35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었어요. 지훈이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출산 증명서, 병원 영수증, 일련의 편지, 각서, 그리고 닷새 전 녹음한 협박 파일까지요. 지훈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입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감히 입 열면 지훈이 인생 끝이야. 이련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림이 지훈을 봤어요. 뭐가? 법적으로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어요. 출생 조작, 협박, 강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왜요? 수림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적어온 거였어요. 내 아버지는 회사 재산도 조작했어. 내 명의로 빼돌린 게 있어. 뭐라고요? 30년 전 내 아버지가 날 가정부로 들릴 때 조건이 있었어. 무슨 조건이요? 월급 일부를 적금으로 붓겠다고 했어. 나중에 내가 크면 학자금으로 쓰라고.
수림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게 4명의 계좌였어. 내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요? 30년 동안 모였어. 지금 한 5억쯤 될 거야.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 근데 그 돈, 회사 비자금이었어. 뭐? 수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4명의 계좌로 넣은 거야. 세금 안 내려고. 지우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요. 맞아. 그럼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쉿. 내 아버지 들으면 안 돼. 수림이 지훈 입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이 증거들로 뭘 할 거예요? 수림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거야. 이사회요? 응. 내 아버지 회사 이사회. 그리고 언론에도.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회장직 박탈될 거야. 수사도 받을 거고 감옥 갈 수도 있어. 수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우는 수림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아, 엄마 혼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지훈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수림은 지훈을 안았어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훈과 수림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아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대학 선배였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저녁 지훈은 그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울 시내 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가 지훈을 맞았어요. 지훈아, 오랜만이야. 형,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앉아. 두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USB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증거예요. 제 아버지 관련된.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출산 증명서, 협박 녹음, 횡령 증거. 10분쯤 지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알아요. 내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어? 네. 변호사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출생 조작, 협박, 횡령. 이 정도면 형사처벌 가능해. 어느 정도 형량 나올까요? 글쎄, 전부 유죄 인정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은요? 이사회에서 당연히 해임할 거야. 이런 범죄 기록 있으면 회장 못해.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근데 넌 괜찮겠어? 내 아버진데.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엄마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그 가정부 할머니가 내 친모였구나. 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이 증거들로 고소장 작성할게. 고맙습니다, 형. 하지만 지훈아. 네. 이거 진행하면 내 인생도 바뀌어. 각오는 됐어? 지훈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됐어요. 확실하게요. 알겠어. 변호사는 USB를 돌려줬어요.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할게. 그때 다시 만나자. 네.
지우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지우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다 준비했어. 고소장, 증거 목록, 법적 분석 전부. 지우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곳에 동시에 제출해야 해. 세 곳이요? 변호사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이사회. 내 아버지 회장직 해임시키려면 이사회 긴급 소집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검찰. 형사고발 넣어야 해. 네. 셋째, 언론. 이거 공론화시켜야 내 아버지가 도망 못 쳐.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빠를수록 좋아.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요.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내가 기자 한 명 알아. 경제 전문 기자야. 걔한테 먼저 제보할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내가 직접 소집 요청해야 해. 넌 주주니까 권한 있어. 알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정의를 위한 일이야.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금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지우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 5명이 모였습니다. 강서연도 있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이사회 소집했어?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무슨 안건인데?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 이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관련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출생 조작, 협박, 횡령 증거요. 서연이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사실이야, 서연아. 거짓말. 아니야. 전부 진짜야. 지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일연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말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35년 동안 숨겨온 진실입니다. 지훈, 출생 조작, 친모 협박, 회사 돈 횡령. 전부 여기 있어요. 일연이 서류를 집어 들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디서? 제 친모가 주셨어요. 한수림, 우리 집 가정부 할머니요. 일연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알았구나. 네, 알았어요. 그분이 절 낳으신 분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그분을 30년 동안 가정부로 만든 것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일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횡령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한수림 명의 계좌. 30년 동안 회사 비자금이 들어왔어요. 총 5억 원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해명하십시오. 일연은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사회는 긴급 의결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강일연 회장 즉시 해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 5명 모두 손을 들었어요. 서연만 주저했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강일연 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이련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어요. 내가 날. 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강일현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생 조작, 협박, 횡령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련의 손목에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련은 끌려가며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이련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확실하게요. 그날 오후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룹 회장, 출생 조작 횡령 혐의로 구속. 뉴스가 퍼져나갔어요. 저녁 6시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아. 2 사람은 안 왔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수림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아들. 2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확실하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강일현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법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십시오. 재판장 앞에 이련이 서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석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방청석에 지훈과 수림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일현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35년 전 아들의 출생 기록을 조작하여 친모를 숨겼으며 친모인 한수림을 가정부로 고용한 뒤 30년 가까이 협박과 강요로 침묵시켰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5억 원을 빼돌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이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일현에게 출생 조작, 협박,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이련은 무릎이 꺾이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방청석에서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조용히 앉아 이련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련이 교도관에게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지훈과 수림이 복도에 섰습니다. 이련이 2 사람을 봤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련이 수림을 봤어요. 수림아. 미안하다. 수림은 이련을 똑바로 봤습니다. 35년. 늦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상관없어요. 전 제 아들 찾았으니까. 수림이 지훈 팔을 끼었습니다. 이련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교도관이 이련을 끌고 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지훈이 수림을 받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림이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 안 해봤네. 가정부 그만하셔야죠. 수림은 웃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가정부 아니니까. 엄마니까요. 지훈이 수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야. 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왜? 아버지 회사잖아요. 계속 다니기가 불편해요. 수림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지훈이 수림을 안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림이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였어요. 맛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매일 해줄게. 정말요? 응. 이제 엄마니까. 지훈은 밥을 먹다 말고 수림을 봤어요.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는 복수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수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해야 했어. 왜요? 엄마로 못 살았어도 사람으로는 살고 싶었으니까.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람으로? 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냥 가정부였지. 엄마. 근데 이제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엄마고 한 사람의 인간이야. 수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겼어. 지훈은 수림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사를 마쳤어요. 일주일 후 지훈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사회가 만류했지만 지훈은 단호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찾아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오빠.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습니다. 왜 그래? 미안해요. 그동안 수림 씨한테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그분이 오빠 친모신 줄. 이제 알았잖아. 지훈이 서연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잘못 없어.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그래도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수림 씨 찾아뵙고 사과할게요. 그래.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좋은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달 후 수림과 지우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저택을 떠나 투룸 아파트로 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림은 30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모으지 않았거든요. 짐을 다 풀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여기 좋죠? 응, 좋아. 수림이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네, 우리 집이에요. 지훈이 수림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지우는 작은 IT 스타트업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림은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림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6살쯤 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해피엔딩이에요? 수림이 웃었어요. 응, 해피엔딩이야. 좋겠다. 너도 언젠가 해피엔딩 맞을 거야. 정말요? 응,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림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지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 뭐 해? 카레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갈까요? 수림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지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말이었어요. 수림의 부모님이요. 좋아. 오랜만이네.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수림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가자.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산소가 있었어요. 수림 부모님 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림이 먼저 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제 아들 데려왔어요. 지훈이요. 지훈도 절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지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림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제 아들 찾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풀 위에 젖었어요. 엄마로 못 살아도 괜찮았어요. 사람으로만 살아도 이겼어요. 지훈이 수림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며 수림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내가 있으니까.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1년 후 지우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교육 관련 스타트업이었어요. 수림이 투자했습니다. 일연 명의로 빼돌렸던 그 5억 원으로요. 법원에서 수림에게 돌려준 돈이었어요. 회사는 잘 됐습니다. 직원 10명을 고용했어요. 수림은 가끔 회사에 들러 직원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직원들이 수림을 사장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수림은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지훈과 수림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죠? 그럼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지훈이 수림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어요. 수림은 생각했어요. 엄마로 못 살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으로 살았으니까요.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어요. 진짜 삶이요.